네,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지원팀 조재현 사무관입니다. 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 이틀 전에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저희는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이라는 새로운 이주배경학생 지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주배경학생 지원에 대한 어떤 큰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정책학교와 한국어학급 세부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우리나라는 또 급격한 인구 감소 시대에 있지만은 또 여러 지역 산업 수요에 따라 이주 배경 학생, 이주 배경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주 배경 학생의 어떤 유입의 형태를 보았을 때 좀 특정 지역으로서 좀 이렇게 쏠림 현상들도 발생하면서 저희는 이제 이것을 밀집 학교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함에 따라 저희는 2년 전에 23년 9월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주 배경 학생을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서 밀집 학교의 문제,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저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이번에 새롭게 이주 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현황부터 살펴보시자면은 이주 배경 학생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께서 모두 다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은 조금 놀랄 수 있는 점은 일단은 저희가 흔히 이제 국제결혼 가정자녀라고 하는 국내 출생 자녀는 지난 한 10년 동안 2.3배 정도 증가했을 때 외국인 가정 자녀는 동기간 10배를 증가한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가 추세가 매우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증가하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들을 저희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밀집도의 측면에서도 밀집 학교는 24년 기준 지금 통계적으로 100개 교에 이르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밀집 학교의 정의는 이제 전체 학생이 재학생이 100명 이상 학교에서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밀집 학교들이 특히 경기, 안산, 시흥, 서울, 구로 등 이런 지역들에 좀 집중 분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어떤 현황들을 살펴봤을 때 여러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장의 여러 선생님들 또 학교의 담당자 장학사님들께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밀집이 일어났을 때 학교에서 현장에서 교육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초기 적응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주하고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적응에서 나아가 진로 진학 취업에까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주 배경 학생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원분들, 그다음에 지원 인력으로서 강사분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 강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들, 지자체에서 협력해서 이제 이주 배경 학생을 지원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어떤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서 이주 배경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체계 구현이라는 목표로 크게 4가지 핵심 과제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제 첫 번째 과제는 밀집학교 교육력 제고이고, 두 번째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세 번째는 교원 전문성 강화, 네 번째는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이제 세부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추진 과제로서는 이주 배경 학생 밀집 지역 학교 교육력 제고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은 특정 학교 밀집 현상을 좀 완화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 드는 생각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이제 다른 곳을 분산 배치한다는 이런 접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표현 그대로 밀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조치들을 생각을 해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특정 학교의 이주 배경 학생이 과도하게 밀집될 경우 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방향으로서는 신규 전입학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에 좀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입학을 할 때 있어서 저희가 안내나 학교의 어떤 입학 절차의 안내나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하고, 또 이제 타학교나 국제학교, 대안학교 등 좀 우수한 유형의 학교들이 이제 개설이 된다면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입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좀 유연한 방식으로 이제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이런 밀집도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제도적인 어떤 지원 사항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밀집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인력 재정 집중 투입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밀집학교에 학생들이 많았을 때 동일한 수의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과 함께 교육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걸 너무나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이런 수업 생활지도 부담이 큰 것을 좀 낮추기 위해서 교원 1인 학생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지원 인력 측면에서도 한국어, 이중언어 강사 등 좀 채용을 확대하고, 또 대학과 연계해서 우수한 유학생 멘토들은 또 지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 저희 이제 AIDT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데요. AIDT의 다국어 번역 기능, 그다음에 AI 기반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모두의 한국어를 개발한 바 있는데요. 올해는 모두의 한국어를 좀 더 현장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나 저희가 홍보들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자원과 재정을 활용해서 학교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이번에 정책학교 사업 설명회인데 저희가 정책학교에 대한 지원도 좀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인력 재정에 대한 어떤 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이주 배경 학생의 좀 맞춤형 교육에 의한 좀 자율성들이 많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교육 모델이 좀 육성될 수 있도록 좀 학교 운영의 특례를 적극적으로 부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제화 특구나 교육발전특구의 경우에는 좀 교육과정이나 학교 운영에 좀 규제 특례를 부여해서 좀 혁신 모델을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 추진 과제입니다. 두 번째 추진 과제는 이주 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에 저희의 어떤 이주 배경학생 지원에 대한 접근은 좀 초기 적응 차원에서 한국어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한국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이 학생들의 국적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기간 등을 고려해서 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과제입니다. 국내 출생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 제정에 따라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안에서 좀 두텁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교육 진입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인 어떤 지원을 이어나가며, 또 한국어 역량, 체류 기간, 체류 자격에 따라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 교육들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지원 대상을 확장하여 포용적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어떤 정책이 초등학교에만 좀 포커싱이 있었다면은 중고등학교 단계에도 좀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단계의 중도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점점 중고등학교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오는 분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고등학교로 입학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지금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교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한국어에 대한 지원도 한국어학급의 설치를 확대를 하고, 이제 한국어 예비 과정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국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들은 본인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가능 업종, 대학 진학에 등에 있어서 정보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정보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고 교원 대상 연수 자료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제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들이 고교 단계를 졸업하고 한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발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체류 자격입니다. 저희는 이제 고교 졸업 후에도 이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본국에 귀환하지 않고 좀 취업 정주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걸 법무부랑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직업기고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주 배경 학생의 진학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고등학교에서 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받고 이런 특성화고의 특화 교육 모델을 발굴해서 좀 학생 특성을 반영한 현장 실습, 비자 진로 취업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영유아인데요. 영유아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정책학교 사업은 좀 선제적으로 오래전부터 정책학교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영유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왔었는데, 좀 출발선 평등을 위해서 좀 조기 지원하고, 저희가 이제 영유아 유보 통합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 시 이주 배경 학생 지원에 관련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을 하고, 또 정책학교 운영을 통해서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학부모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하여서 한국어 학교 제도 등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 대상 연수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이주 배경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입니다. 이주 배경 학생 지도 교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교육부 차원에서 이주 배경 학생 사업을 담당하시는 교원에 대한 직무 연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이제 여름 방학이나 중간중간에 시기를 이용해서 직무 연수를 새로 개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직무 연수 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저희 사업에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전문성들을 축적하고 또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근무하시는 이렇게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좀 중장기 연수나 해외 교사 교육, 수석 교사 임용에 있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런 축적된 경험과 우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특히 밀집학교에는 전국 단위, 지역 단위 교원 학교 간 네트워크를 올해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모든 교원들이 다문화 이해도가 좀 제고되기 위해서 좀 예비 교원 단계부터 교원 양성 기간에 교사들 교육 과정을 조금 이주 배경 학생 지원에 관한 내용을 좀 확충을 하고 밀집 학교에서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수 측면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주 배경 학생 지원을 꼭 담당하는 선생님이 아니시더라도
그분들께서도 언제든지 이제 앞으로 이주 배경 학생을 만날 수 있는 이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교원들에 대한 이주 배경 학생 이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단계별 수준별 연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이주 배경 학생 지원 체계 구축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주 배경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가칭 이주 배경 학생 교육 지원 법률을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들은 앞서 저희가 지금 쭉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이주 배경 학생을 적정 규모로 배치하고 밀집 학교에 대한 재정 인력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교육과정 등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근거들을 만드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는 또 이주 배경 학생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좀 기초 단계 연구를 하고 하반기에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실태 조사는 학생,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학교 단위에서 실태 조사를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실태 조사를 이번에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다 보니 이번 결과를 통해 저희도 좀 더 교육부도 좀 근거 기반으로 정책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하여서 좀 인력 자원이 한정된 학교 중심 지원에서 좀 지역 단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이제 우리 사회 모두가 다문화 수용성이 좀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또 이제 이주 배경 학생이 점점 우리 인재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재로 성장한 학생들이 또 다른 새로 성장하는 이주 배경 학생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롤모델을 많이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주 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 내용이었고요. 사실 이런 모든 과제들이 실제 이주 배경 학생 지원을 위해 실효적으로 이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계시는 이렇게 정책학교, 한국학교 담당 선생님들의 어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정책학교, 한국학급 사업이 매우 저희 교육부 이주 배경 학생 지원 사업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하기에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좀 현장에 잘 녹아들어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원장, 원장님, 교장, 교원 선생님, 관리자분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이주 배경 학생 지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또 학교에서 또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